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밤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파월의 발언을 따서 정했습니다. 성장보다는 인플레 억제라고 발언을 하는데요. 네, 이것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뉴스만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파월이 발언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는데 0.5% 인상을 고려하고 필요시 중립금리 위로 인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설정이 나온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위로 할 가능성도 제시를 했고요. 또한 이제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완화 이에 성장을 늦춰야 한다. 즉 인플레가 우선이다. 성장은 그 후순이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년도 뭐 7월달 0.5%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2.7% 상승하는데요. 불확실성 완화로 해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버핏은 시티그룹 주식을 추가 매수해서 5% 급등했고 월마트는 오히려 실적이 덜 나왔다는 예상보다 덜 나왔다고 해서 10%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마리우폴 군사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사실상 이곳에서 패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51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실험 법안 통과 초읽기, 그리고 EU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또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래서 재건주들이 우리나라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리커창 총리가 파키스탄 중국인 테러에 분개했다라고 재벌 방지한다라고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창이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시진핑은 리커창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시진핑이 약간 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국의 증시 반등과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려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하고 오히려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소비 내구재 섹터에서 하락을 보여주는데 특히 월마트 11% 하락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이런 빅테크들의 상승, 에너지 섹터, 뭐 금융 이런 부분의 상승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의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반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전히 심리는 공포.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5% 상승, 암호화폐 상승 등 이런 부분이 위험자산 등이 전반적으로 반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달러 지수가 103으로 하락하는데 특히 어제 이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정책 기대감이 발표되면서 홍콩 테크 지수가 6%대 상승에 전반적으로 투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기업들도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크게 불확실성을 더할 만한 발언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성장보다는 인플레 억제가 우선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가 연임되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선배의 혼내는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린 듯 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소맥 선물 여전히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소맥, 천연가스 등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3월달에 형성되었던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때가 전쟁이 극도로 달할 시기였죠. 사실 이때를 향해서 지금 미국 소맥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소맥 선물 가격이 어느새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버냉키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왔다는 발언이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조금 하락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고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월의 발언도 그러한 발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표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국외 불확실성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둔화 등등 여전하고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라 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부분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돼서 재건과 재건, 건설 장비, 건설 기계 등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기타 뉴스에서 어제
틈새 종목으로 대성산업, 후성 등의 특수가스 종목들이 좋았죠.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이 반도체 산업과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인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특수가스 생산이 좀 힘들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테마적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중국의 상해 지역 대규모 봉쇄 해장 예상 단기적으로 이제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7 재무장관 회의 예상돼 있고, 그리고 내일의 일정으로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월 기준주택 판매, 그래서 고용과 인플레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 장관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예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식량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엔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유엔의 대응이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